안전하게 신고하자. 대신에 절세하자. 새로운 수학 교육을 위한 준비, 선생님들을 위한 탑시크릿. 안녕하세요. 로뎀 세무법인의 김종석 대표 세무사입니다. 학원 원장님, 강사님들은 매출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고액의 소득세랑 건강보험료가 발생되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평소에 수업 준비, 그리고 이제 아이들 케어, 이런 것들로 스케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요. 제가 오늘은 어떻게 해서 세금을 줄여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평소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이런 다양한 절세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원 원장님들의 절세의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 너무 당연할 수는 있는데요. 이거 뭐 굳이 이거 뭘 얘기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실제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학원은 부가가치세가 무조건 면세사업자로 나와야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사업자를 간이가세 아니면은 일반가세 이렇게 내고 시작하는 경우도 간혹 가다 보여요. 혹시 사업자 등록증 한번 보세요. 내가 혹시 간이가세로 나오진 않았나? 일반 가세사업자로 나오진 않았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고 내가 면세사업자로 냈어야 되는데 안 냈구나, 이런 상황들이 있으시면은 꼭 지금이라도 면세사업자로 바꾸시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이거랑 연결을 지어서, 우리가 학원은 면세사업자가 나오는 대표적인 업종이에요. 그러면 딱 개업을 했을 때 이런 유혹들이 생기거든요. 너무 고가의 공사비, 뭐 이제 학원 비품 구입,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좀 부가세 안 내고 싶은데, 왜냐 나는 면세사업자니까 이거 부가세 안 내고 좀 싸게 할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데, 네, 이런 고민 뭐 나쁘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하지만 이런 비용들이 부가세를 안 주고 세금 계산서를 못 받았다고 할지라도 비용 처리될 수 있다는 거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세법에서는 적격증빙이라는 거를 이제 구비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런 것들을 꼭 구비해야 비용 처리가 수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지만 여기에서도 놓치면 안 되는 게, 적격증빙을 구비하지 못했어도 객관적인 증빙이 있다라면 비용 처리를 다 할 수 있다. 이번에 제가 5월달 종합소득세 이제 신고할 때 보니까 실제로 어떤 학원 원장님께서 공사를 하셨는데 그냥 현금 뭉태기로 주셨대요. 이건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좌이체한 흔적, 아니면 공사하실 때 들어갔던 계약서, 아니면은 뭐 견적서,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챙겨 주실 수 있으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비용 처리는 가능하다. 부가세를 안 내기 때문에 이런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라고 꼭 제가 권장드리지는 않을게요. 상황에 따라서 계산서를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비용 처리할 수 있다는 거를 꼭 숙지하시고 계좌이체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런 계약서, 견적서, 이런 것들을 좀 잘 구비를 해두자. 그러면 내가 소득세를 엄청나게 아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많이 놓치시는 게 이제 인건비 같은 걸 많이 놓치시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인건비를 신고해도 내가 4대 보험으로 신고해야 될까, 아니면은 프리랜서로 신고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많이들 고민을 하시거든요. 제가 여기서 좀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4대 보험 가입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고정된 출근 시간, 그리고 약속된 급여, 그리고 우리 원장님과의 상하 관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런 경우엔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을 하시고, 아니다, 나는 우리 좀 스타 강사님을 초빙을 해서 이 클래스에 대해서는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다. 그리고 이 강사님께서 편할 때 수업도 하시고 그런 것들을 학원에서 크게 제약을 두지 않는다. 이러면은 이거는 이제 프리랜서로 신고하시면 돼요. 좀 놓치시는 게 뭐냐면, 프리랜서가 사실 세금 신고하기가 쉽고 4대 보험료를 학원에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요즘에 좀 많이 위험해지고 있어요. 학원 강사님들께서도 이런 노무적인 부분도 요즘 너무 숙지를 잘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중에 꼭 퇴직하실 때 이슈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4대 보험료가 아깝다고 그 실제로 4대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근로자 선생님들을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건 너무 위험한 시대가 되었다. 학원에서 4대 보험료 납부하기 때문에 이게 금전적으로 너무 손해가 크다. 이걸 꼭 가입해야 되느냐. 하지만 장점도 있다. 지금 4대 보험 직원 선생님을 등록을 하면은 나라에서 세제 혜택을 주고 있어요. 선생님 한 분당 4대 보험을 가입을 했으면은 최대 1년에 1,550만 원이라는 큰 혜택을 주고 있어요. 이거 세금에서 빼줘요. 근데 이걸 단지 1년만 해주는 게 아니고 첫 해, 둘째 해, 셋째 해 이렇게 3년 동안 해주기 때문에 엄청난 세제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지금 선생님을 위해서 4대 보험료도 절반 정도 학원에서 내주는 그런 규정도 있죠. 그거에 대해서도 세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이거를 모르고 옛날처럼 4대 보험료 아까우니까 나 그냥 프리랜서 신고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로 학원과 호흡을 맞춰서 출근 시간도 정해져 있고 월급도 정해져 있는 선생님이라면 4대 보험 가입을 꼭 해보자. 그리고 기본적인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세 팁들 잠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거 놓치시는 경우 많아요. 가족도 인건비 신고를 할 수 있다. 저희 거래처 원장님이신데 실제로 남편분께서 차량 운전을 해주세요. 그리고 어머님께서는 행정일을 도와주세요. 이런 거에 대해서 가족이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한테도 페이를 한번 측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인건비를 신고하고 비용 처리를 해나갈 수 있어요. 이거를 꾸준히 해나가면 학원의 비용 처리가 되다 보니까 꾸준히 소득이 줄어서 엄청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매출 누락을 방지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학원 같은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사업자라고 세법에서 정해놓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원생들이 현금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학부모께서 현금 영수증을 끊어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죠. 하지만 원하지 않았어도 현금 영수증 발행이 필수라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셨다. 근데 국세청에서 이걸 포착했다. 그러면은 이 누락 금액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돼요. 현금 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이게 최대 미발급 금액의 20%가 부과가 되거든요.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현금으로 받으셨어도 이거를 적절하게 잘 신고하시는 과정도 너무 중요하다. 계좌나 카드 같은 것도 평소에 좀 잘 등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또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은 계좌 등록을 놓치셨어요.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고 그리고서 사업용 계좌를 쓰기 시작하셨는데 이 사업용 계좌 그냥 은행 가서 무슨 학원 이렇게 계좌가 파졌다고 사업용 계좌가 된 게 아니에요.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이거를 국세청에 등록해주는 행위가 있거든요. 이게 사업용 계좌 등록이라 그러는데 이 계좌를 미등록하시면은 과태료가 붙어요.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은 내 매출 총액의 0.2%가 붙어요. 매출이 큰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엄청나게 고액으로 과태료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내가 개업을 했다? 그러면 이거 내가 계좌 먼저 등록해야겠구나. 국세청 홈택스에 가면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카드도 등록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업용 카드.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업용 카드에 대해서도 좀 소홀하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카드를 등록하고 잘 쓰셔야 소득세법에서 비용 처리가 돼요. 이게 잘 누적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소득세 신고할 때 굉장히 효자 항목이 될 수 있거든요. 나중에 내가 계좌 이거 사업용 카드 등록하는 거 놓쳤다. 그러면서 나중에 카드 전표를 실제로 입력하고 아니면 카드사에서 받아서 입력하고 이거랑은 또 확연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딱 시작했다? 그러면 계좌 등록하고 카드 등록하자. 이거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이제 개업을 하셨다면은 이거 무조건 등록을 하시기를 바랄게요. 여기 이어서 카드를 등록을 했다면 학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자동이체들이 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좀 미리미리 사업용 카드로 좀 변경을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조금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적격 증빙 수치는 너무나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예요. 세금 계산서를 받거나 아니면은 카드를 수취하거나 아니면은 현금 영수증을 받거나 제가 국세청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을 해놨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세청을 통해서 적격 증빙 형태로 이게 딸려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많이 놓치는 게 이제 각종 자동이체들. 제가 예시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이제 학원 원장님들 핸드폰 비용 같은 거 학원의 사업을 위해서 보통 많이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이것도 다 사업 경비로 인정이 잘 되는 항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학원에 있는 정수기, 학원에 있는 뭐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 각종 자동이체들이 있을 텐데 이거를 그냥 카드로 걸어놨어요. 이거를 계좌로 걸어놨어요. 사업용 계좌로. 그러면 보세요. 적격 증빙 수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정수기 쓴 거 우리 학원으로 세금 계산서 끊어주지 않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를 그렇다고 또 요청하기에도 애매해요. 근데 카드로 그냥 등록을 해놓는 거예요. 대표 원장님께서 전화를 해서 이런 정수기 같은 거 다 내 그냥 사업용 카드로 변경을 해달라. 그럼 다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로 뭐 통신비, 말씀드렸던 정수기, 뭐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 상시에 잘 걸어두시면 이것도 연도 단위로 묶어놓으면은 굉장히 좋은 비용 처리될 수 있는 항목이 돼요. 그리고 5월 달에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다 보면은 참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금융상품, 우리가 절세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같은 거 평상시에 잘 가입을 해놓으면은 이것도 굉장한 절세가 되거든요. 노란우산공제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이런 거 관련된 영업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근데 이게 영업처럼 전화가 오다 보니까 이거 뭐야 귀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 많은데 이게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소상공인공단이라는 곳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 금융상품을 파는데 이게 이자도 괜찮아요. 복리, 원금 손해보실 일 없어요. 복리에 지금 이자율 확인해 보니까 3.3%로 주고 있는데 여기 플러스 내가 불입한 금액, 저축한 금액을 연도 기준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줘요. 이 소득공제가 뭐냐? 그냥 비용 처리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500만 원이 소득공제가 되면은 많게는 100만 원, 뭐 150만 원 이렇게 세금에서 팍팍팍 빠져요. 이게 생각보다 절세 효과가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 있어요. 그럼 나 이거 노란우산공제 뭐 한 달에 100만 원도 부을 수 있으니까 많이 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많이 붓지는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연에 최대 500만 원까지. 그러면 나 이거 금융상품 들다 보니까 너무 좋아. 나 이거 좀 더 붓고 싶어 다른 거. 그러면 퇴직연금 저축, 연금계좌 저축 이런 저축들도 있어요. 이게 또 연도 단위로 900만 원까지 한도가 또 새로 열려요. 이거는 보험사 같은 데서 가입하지 마시고 꼭 은행이나 금융기관 방문하셔서 세액공제에 절세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가입하시는 걸 권장을 드릴게요. 마지막. 그리고 이게 학원이 너무 잘 돼요. 너무 잘 돼서 막 세금을 막 4천만 원, 5천만 원, 막 1,000만 원 단위 이상으로 내세요. 그럼 이제 막 고민을 하세요. 주변에 어떤 원장님들은 법인으로 운영하시는 경우도 있대요. 그럼 우리 학원도 법인으로 운영할 때가 되었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법인 전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뒤에 가서 상세하게 한번 또 예시를 들어가면서 어떤 분들이 법인 전환을 하면 좋을지 우리 원장님들의 Q&A 시간을 통해서 또 상세하게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원장님들의 세금 노하우를 좀 알아봤다면 이번에 우리 학원 강사님들의 노하우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강사님들은 보통 프리랜서 형태로 소득이 신고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처음에는 괜찮다가 점점점 우리 학원을 통해서 정산받는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금이 부담스럽다. 나도 좀 절세를 해야겠다. 이런 고민들을 좀 해나가기 시작하거든요. 절세 잘 하셔야 돼요. 요즘은 프리랜서에 대한 세금 탈루 혐의, 세무조사 이런 것들이 더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좀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프리랜서들 가짜 경비로 막 세금 공격적으로 줄여주고 내가 자료 같은 거 하나도 내지 않았는데 세금이 황금 나와요. 세금 낼 거 없대요. 막 이런 식으로 안내받는 경우도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요즘에 국세청이 이런 거에 대해서 잡아내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자, 안전하게 신고하자, 대신에 절세하자 이런 마인드를 갖고 좀 소득세에 대한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첫 번째, 이거 우리 강사님들이 놓치시는 경우 너무 많더라고요. 강사님들도 누군가를 고용할 수 있잖아요. 뭐 교재 준비 아니면은 뭔가 행정 업무에 대해서 좀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인건비 신고를 할 수 있다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잘 기억하셨다가 평상시에 하셔야 돼요. 대신에 이거를 매번 하셨던 것처럼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나 인건비 지급했어요. 이거 좀 반영해 주세요. 과태료 나와요. 이거 늦게 신고하신 거예요. 인건비 신고는 매달 신고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것도 기한을 좀 잘 지켜주시기를 바랄게요. 하지만 아까 우리 학원 원장님들은 4대 보험 들어서 절세할 수 있다, 뭐 나라에서 세액공제, 세금 혜택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강사님들은 프리랜서 소득으로 받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받으시면 4대 보험 가입은 안 돼요. 이거는 4대 보험 공단에서 성립 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도 있다. 하지만 내가 준 인건비에 대해서 다시 3.3% 신고 내려주는 건 가능하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우리 강사님들 본인 카드 좀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기억인데 우리 학원 강사님 오셨어요. 보니까 막 억 단위 이상이세요. 금액이 너무 커요. 근데 좀 주변 지인한테 들었대요. 뭐 이렇게 카드 쓰고 이런 거 우리 와이프가 근로자니까 근로자 쪽에서 소득공제 받으면 좋지 해서 다 와이프 거 카드 쓰셨대요. 이거 아쉬운 거거든요. 이 학원 강사님들께서 본인 카드 쓰시고 본인 거에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내분 거 카드 쓰시고 아니면 부모님 거 카드 쓰시고 이러다 보면은 강사님 거 소득세에서 비용 처리할 게 다 빠져요. 이게 많게는 몇 천만 원까지 막 빠지더라고요. 비용 처리할 게. 그러니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강사님들 이제 점점점 소득이 늘어난다. 그러면 내 카드 잘 써야지. 그리고 이런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잘 세팅을 해놔서 내가 소득세 때 비용 처리해야지. 이런 마인드를 좀 잘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강사님들 출퇴근하시잖아요. 학원으로 출근하시고 아니면 다른 곳에 이제 파견 수업 가시고 이런 경우 너무 많은데 자동차 관련 비용 취득하고 리스하고 렌탈하고 다 상관없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다 비용 처리를 해드릴 수 있어요. 이것도 아까 카드 사용이랑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혜택이 없겠지. 뭐 우리 와이프, 우리 부모님 명의로 자동차 사가지고 그냥 써야겠다. 이런 경우 많은데 우리 프리랜서 분들, 그 학원 강사님들 이거 비용 처리할 수 있어요. 자동차를 내 사업용 자산으로 등록해서 감가상각이라는 형태로 비용 처리도 가능하고 월 리스비, 월 렌탈료 이런 거 다 비용 처리할 수 있으니까 우리 강사님들 꼭 본인 명의로 차량 취득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우리 강사님들이 이제 점점점 소득이 늘어나면 지역건강보험료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많게 나오시면 뭐 월에 100만 원 이렇게 내시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이거 다 비용 처리 될 수 있어요. 지역건강보험료도 비용 처리가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자료 세팅해 주시면 좋고요. 경조사비. 우리가 학원 강사기 때문에 나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마인드 장착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결혼식, 장례식, 뭐 돌잔치 이런 것들을 내가 강사기 때문에 내 사업 행위를 위해서 참석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경조사비들에 대한 비용이 접대비 형태로 우리 사업소득에서 프리랜서 소득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해요. 한 건당 20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 뭐 국세청에서는 이거를 연도 단위로 1,000만 원 막 이렇게 들어가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아요. 경조사비에 대한 지급 내역이나 뭐 영수증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근데 이거 궁금하시잖아요. 영수증은 뭐냐?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우리 종이로 가끔 청첩장 주시는 거 있죠? 그런 거를 잘 모아주시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문자 왔어요. 아니면 모바일 청첩장 왔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잘 캡처해놔요. 저도 사업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뭐 왔다 캡처 이런 식으로 습관에 잘 들여놓으신 것도 너무 좋아요. 이게 잘 모아두시면 말씀드렸죠? 연에 1,000만 원. 진짜 많이 가시는 분들은 뭐 연에 1,500 뭐 이런 식으로 지출하신 경우도 있더라고요. 잘 세팅해 주시는 거 너무 좋아요. 추가로 절세 노하우를 이제 또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학원 원장님 때 말씀드렸던 계좌 등록 이거 강사님들도 똑같아요. 프리랜서도 사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업용 계좌를 국세청에 꼭 잘 등록을 해야 돼요. 진짜 많아요. 특히나 프리랜서 강사님들. 나는 괜찮겠지. 난 프리랜서니까 그냥 해도 되겠지. 근데 이게 연 수입이 7,500만 원을 넘어가는 순간 사업용 계좌 등록 의무가 생기거든요. 이게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처음에 수익이 생기기 때부터 등록을 해놔야지 나중에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뒤로 밀어놓으면 7,500이 넘어가는 순간에 가산세가 빵
말씀드렸죠? 0.2% 미사용 금액의 0.2% 이거 나와요. 이번 5월달 종합소득세 때 이런 분들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계좌 등록해야지 라는 거 잘 기억해 두셨다가 홈택스에 들어가서 나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잖아요.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용 계좌 등록하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꼭 등록을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마찬가지 노란우산 공제 너무 좋아요. 프리랜서 분들도 노란우산 공제 가입할 수 있거든요. 자기가 프리랜서라는 걸 밝히고 프리랜서 관련 그 소득 증명을 하라고 은행에서 얘기해요. 가져가세요. 가져가서 노란우산 공제 가입하시면은 마찬가지로 좋은 복리의 이자 혜택과 절세 혜택을 누리실 수 있어요. 내가 프리랜서를 그만뒀을 때 그 관련된 서류를 들고 가면 노란우산 공제는 해지하셔도 돼요. 그때 원금 손해 없이 다 환수하실 수 있으니까 노란우산 공제 같은 거 가입하시는 거 너무 좋다. 그리고 요거는 좀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학원 강사님들도 사업자 등록증 내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고액으로 넘어갈수록 사업자 등록증으로 내 소득을 관리하는 건 너무 좋아요. 사업자 등록증이 훨씬 더 체계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 기준점은 보통 연에 2,400만 원이 넘어가면은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했을 때 이점이 있다고 보통 말씀을 드려요. 왜 2,400이냐? 2,400만 원 이하는 우리 강사님들 프리랜서 소득 신고할 때 굉장히 심플해요. 국세청에서도 그냥 어떻게 신고하라고 안내문도 막 내주거든요. 그냥 그거대로 전화 한 통하면 소득세 신고가 끝나는 그런 간단한 신고를 할 수 있는데 2,400이 넘어가요. 그러면 소득세를 신고하는 의무도 강화되고 여러 가지 절세들을 막 고민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연소득 2,400만 원이에요. 내가 연소득 2,400이 넘어갔다. 사업자 등록증으로 관리를 해볼까? 라는 고민을 하시고 근데 이거는 등록하기 전에 본인 소득을 지급하는 학원이랑도 좀 잘 의견을 나누고 하시기를 바랄게요. 내가 독단적으로 사업자를 내고 학원 쪽에 저 사업자 냈어요. 앞으로는 제가 계산서 끊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학원 쪽에서 좀 싫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학원 쪽에서는 그냥 프리랜서를 툭툭 신고하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랑도 어느 정도 조율이 된 상태에서 본인의 절세를 위해서 사업자를 낼 수 있다면 이것도 너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꼭 사업자를 낼 때는 면세 사업자로 내시기를 바랄게요. 우리 학원이 면세이기 때문에 우리 강사님들이 일반 과세 사업자가 나오면 이게 매칭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강사님들도 인적 용역이라는 형태로 면세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면세 사업자 업종 코드도 불러드릴게요. 940903 네, 학원 강사 코드예요. 이걸로 사업자 내시면 면세 사업자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도 고민을 하는데 꼭 면세 사업자로 내자. 이 부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이번엔 우리 원장님들과 강사님들이 좀 자주 묻는 질문들을 좀 사전에 모아봤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드려 볼게요. 첫 번째, 세금 신고는 언제 하고 무엇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물어보셨는데 인건비 신고를 먼저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인건비 신고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달 신고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삐끗하면 가산세가 잘 나올 수 있는 항목 중에 하나예요. 인건비 신고 기준점, 내가 소득을 누군가한테 지급했다. 강사님이나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한테 지급을 했다. 그러면 지급한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는 무조건 세금 신고한다. 인건비.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학원에 매출이 발생했으면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면세 현황 신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면세 현황 신고는 중요한 신고예요. 이 신고를 바탕으로 우리가 5월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바탕이 되는 중요한 신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신고를 잘못하거나 아니면 뭔가 누락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까지 잘못 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요. 2월 10일 면세 현황 신고도 너무 중요한 신고다.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가장 핵심 종합소득세 신고. 네, 우리가 연매출 5억 이게 이제 성실신고 대상자라고 하는데 개인 사업자로 운영을 하고 계세요. 연매출 5억 이하라면 개인 사업자인데 5월 달에 한다. 하지만 5억을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성실 개인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6월 달에 신고하게 돼 있어요. 옆에 학원 원장님이 6월 달에 세금을 신고했다던데 우리도 6월까지인가? 이거 아니에요. 5억 기준으로 나눠서 5억 이하라면은 5월 달에 한다. 그리고 5억이 넘어가면 6월 달에 한다.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미리 사전에 안내를 좀 해주시겠지만 이제 막 개업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좀 잘 아셔야겠죠. 두 번째 질문, 어떻게 해야 종합소득세를 잘 신고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셨는데 저희 같은 세무사를 언제 위임하셔야 되냐, 이런 것도 좀 같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첫 번째, 저는 일단은 학원 같은 경우에는 연 7,500 기준으로 좀 나눌게요. 이게 우리 학원이 복식장부라는 형태로 어렵게 세금을 신고해야 되는 그 구간이 있거든요. 7,500을 넘어가면은 세금 신고가 너무 어려워요. 원장님들께서 좀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신고가 될 수도 있고, 자칫 누락해서 가산세나 과태료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7,500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7,500이 넘어가시면은 저희 같은 세무 대리인도 한번 껴보시고, 그리고 안전한 세금 신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전에 좀 숙지를 하셔서 세금을 좀 아껴 보시는 것도 너무 좋겠죠. 근데 그것 이전에 강사들에 대한 인건비가 좀 지출이 된다. 이게 인건비 신고가 또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혼자 직접 셀프로 하시다가 가산세 받는 경우 너무 많이 봤거든요. 우리 강사님들, 선생님들한테 인건비 지출이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 세무 대리인도 좀 끼셔야 될 거고요. 뭐 세무사, 회계사 이런 분들이 통해서 세무 대리를 좀 맡겨보시는 것도 권장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원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원장님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부동산 임대를 하시거나 금융소득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자, 배당 이런 것들을 많이 받으셔서 연에 2천만 원 넘어가시고 하면은 본인께서 세금 신고하시기 사실 어려워요. 그리고 학원 운영도 하시지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다른 데서 이제 파견해서 수업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시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본인 세금 신고하시기가 너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세무사 찾아주세요. 예, 뭐 수수료 그렇게 막 비싸게 부르고 그런 거 아니니까 안전한 세금 신고 하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릴게요. 마지막 질문, 아까 제가 좀 뒤로 밀어서 설명드리라고 했던 부분인데, 법인 전환 이거 언제 해야 되냐,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이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마 평소에 고민 많이 하시는 원장님들이 계신 걸 거예요. 학원이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되면은 매출에 비해서 비용은 굉장히 한정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월세,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뭐 급여, 인건비 이런 것들이 나가고 나면은 우리 원장님들이 너무 고소득자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인 전환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네, 첫 번째, 법인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절세예요. 사실 법인을 운영하면은 극단적인 세율 차이가 있어요. 종합소득세는 최대 세율이 45%, 하지만 법인은 20%. 이 간극 때문에라도 사실 세액이 확 주는 이런 효과도 있고, 플러스 학원 원장님들이 개인 사업자로 운영하다 보면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요. 건강보험료가 내가 번 소득의 7%를 내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 원장님이 1년에 1억을 벌었어요. 그러면은 1년에 건강보험료가 700만 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법인이에요. 법인은 1억에 대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원장님들께서 받는 급여, 법인의 급여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이 차이를 통해서도 건강보험료를 좀 극단적으로 아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꼭 장점만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단점도 있어요. 우리 법인 운영하시다 보면 항상 하는 말, 내 돈이 내 돈이 아니다. 내가 열심히 사업장을 운영해서 돈을 벌어놨는데 이게 법인 돈이래요. 거기 법인 통장에 있는 돈을 내 마음대로 갖다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답답해요. 아, 나는 뭐 저 집도 좀 사고 싶고, 우리 부모님 용돈도 좀 팍팍 드리고 싶고, 우리 자녀들 교육비가 한 달에 막 몇백만 원씩 나가는데 이거 뭐 법인 운영해서는 내가 생활이 안 된다. 돈을 마음대로 못 쓴다. 이런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진짜 많이 하세요. 이거는 법인의 사실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좀 돈을 개인적으로 많이 쓰셔야 된다. 이런 상황이 있다면은 법인은 좀 어떻게 보면은 악영향 아니면은 숨을 막히게 할 수 있는 이런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 개인 때는 적용되는 세액 감면, 공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법인 때는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우리 선생님 한 분을 4대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한 명당 최대 1,550만 원씩 3년에 적용을 해준다 그랬죠. 개인 사업자는 소득세만 주는 게 아니고 지방세도 같이 줄어요. 근데 우리 법인은 법인세는 줄어요. 근데 지방세는 내야 돼요. 지방세는 하나도 절세가 안 돼요.
이런 것들이 또 세금적으로는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이런 세액공제나 세액 감면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면 역으로 법인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어떤 사람은 법인을 운영하면 안 될까? 주택 구입하려고 생각하시는 원장님들은 법인 하지 마세요. 이거 주택 구입은 원장님들의 개인 사적 영역이거든요. 내가 앞으로 주택을 사야 되니까 저축도 많이 해야 되고 주택 구매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법인으로 하시면 그 법인에 있는 돈을 다 빼나가야 돼요. 막 급여, 배당 막 이러면서 다 꺼내가야 되는데 그러면 절세 효과가 없어요.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으로 인한 4대 보험 이런 것들을 왕창 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구매하실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은 개인 사업자로 운영을 하세요. 그리고 집을 구매하시고 법인 전환을 해도 늦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가 집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분들한테 나가는 뭐 교육비나 부모님들한테 나가는 용돈이나 이런 사적 경비들이 별로 없어요. 나는 오로지 하나, 절세,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을 좀 줄여나가는 게 목적이다. 그럼 법인 전환을 했을 때 극단적인 효과를 좀 보실 수도 있어요. 매출이 한 4억에서 5억 정도 되시는 원장님이었는데 이번에 법인 전환했거든요. 법인 전환하기 전에는 세금을 4천에서 5천만 원씩 냈어요. 근데 법인 전환하고 세금을 제가 1,000만 원 이하까지 줄여드렸어요. 이거는 이 공간을 이용해서 절세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많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도 절세를 하실 수 있는 공간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거는 제가 전문가로서 좀 권장을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지 마세요. 꼭 그 전에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받아 보시고 내가 이 상황에 법인 전환을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좀 솔루션을 가지고 하시는 게 너무 좋아요. 법인 전환 한번 하고 나면은 되돌릴 수 없어요. 되돌릴 때 또 세금 내고 또 막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법인 전환 할 때 내가 확신을 갖고 법인 전환 하겠다! 이런 거에 대한 답을 얻고 하시기를 바랄게요. 여기까지 우리 학원 강사님들 그리고 우리 원장님들 절세 노하우들을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한 번만 다시 짚고 갈게요. 사업용 계좌 꼭 등록하시기를 바랄게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너무 많이 봤어요. 이거 가산세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개업하셨다. 그리고 이제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 사업용 계좌 등록하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 학원 원장님들 인건비 지출이 시작하셨다. 이거 꼭 신고하셔야 돼요. 이거 늦게 신고하셨다가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같이 해주세요.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가산세 진짜 많이 나오는 항목 중에 하나예요. 잊지 마시고 이런 것들 잘 숙지하시고 절세하시고 돈 많이 버시고 내 사업장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